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눈을 떴지만 다시 감고 싶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마음은 그저 멍하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의욕도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조차 모르겠는 이 느낌. 이게 게으름일까요? 아니면 무기력일까요? 무기력은 흔히 의지가 약하다는 말과 엮이지만 사실 이 감정은 단순히 나약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 너무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무기력은 우리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좀 멈춰도 되지 않을까? 계속 달리는 건 그만두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안 될까? 그 속삭임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흔히 무기력을 실패의 신호로 오해합니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해? 다른 사람은 다 하는데 넌 왜 이래? 이런 말들에 스스로가 무너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철학은 말해요.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봤어요. 원하는 게 있어야 움직이고 욕망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욕망이 고갈되거나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 끝은 정반대의 상태의 무기력이 돼버리죠. 욕망은 에너지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도 하니까요.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어요. 성장해야 하고 성취해야 하고 누군가보다 앞서야 한다는 감정. 그 무거운 옷을 입고 버티다 보면 몸과 마음이 스스로 멈추는 거예요. 그건 결코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본능일 수 있어요. 무기력은 나를 나답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볼까요? 내가 지금 이토록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유는 정말 게을러서일까? 아니면 너무 오래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일까? 무기력은 도망이 아니라 어쩌면 회복을 위한 입구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멈춰선 당신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가끔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일어나기도 싫고 밥을 먹는 것도 귀찮고 누구와 말 섞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 그런 날엔 스스로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러지? 나만 이래? 혹시 나 고장 난 걸까? 하지만 그 감정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기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정해준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선택하고 행동하고 책임져야만 하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모든 자유와 선택의 책임이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감정,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의 필요일지도 몰라요. 살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죠.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길이 맞을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방향을 잃고 무력해지고 점점 삶이 버겁게 느껴지죠. 카미는 말했어요. 인생의 가장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자살이다. 즉, 삶을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는 철학적 벽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현실에 가져오면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순간은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드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날, 우리는 사실 무의식적으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쉼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은 아직 모르겠어. 그런 내면의 소리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혹시 당신도 그런 날을 겪고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 감정은 누구나 마주하고 있는 거니까요. 다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않을 뿐이죠. 무기력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내 마음이 조용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 더 다정하게 들어봐요. 지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무기력함조차 철학이 다정하게 안아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테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그냥 정신 차리고 좀 해봐. 의지가 부족한 거 아냐? 그 말은 듣는 순간 마음이 더 무너져요. 나는 정말 의지가 약해서 이런 걸까? 왜 나만 이토록 무기력한 걸까? 하지만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삶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하고 책임지고 버텨야죠. 그리고 이 사회는 쉴 틈 없는 기계처럼 살기를 요구합니다. 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멈추면 도태된다. 이런 말들 속에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어가는데 그 무게를 누구도 대신 져주지 않아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야 한다. 무기력은 그 말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몰라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없어서 그저 멍하니 침묵 속에 가라앉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건 의지를 내야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만큼 너는 많이 버틴 거야. 그 따뜻한 인정을 받는 순간 조금씩 나도 다시 살아나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지금은 그저 삶의 무게를 견디느라 잠시 멈춘 것뿐입니다. 무기력한 시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나였던 어떤 감각도 사라진 듯한 느낌.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존재의 망각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며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 하이데거는 말했어요. 우리는 대부분 그들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그렇게 산다. 그런데 그들 속에 나는 사라져 있어요.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 그건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진짜 나로 살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그 틀에 갇혀 살다 보니 진짜 내가 느끼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뒤로 밀어버렸죠. 그러다 문득 멈춰진 순간이 와요. 이건 고장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너 지금 누구로 살고 있니? 진짜 내 삶이 맞니? 무기력은 그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틈이기도 합니다. 멈춘 자리에서 다시 나 자신을 느껴볼 수 있어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먼저 지금의 나 없음을 조용히 바라봐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은 가든 감성 내레이션. 5. 니체 의지의 상처를 입은 나에게. 니체는 의지의 철학자입니다. 의지를 가지라. 삶을 긍정하라. 그런 말들을 남겼죠. 하지만 그 니체도 끝내 혼자서 정신병원에 갇혀 눈을 감았다는 걸 아시나요? 강해 보이던 그도 끝내 삶의 무게에 무릎 꿇었습니다. 의지란 때로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만 그 의지에 베이기도 해요. 내가 왜 이걸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니체는 말했어요.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시면 또한 너를 들여다본다. 무기력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도 그 시면일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고통을 뚫고 나오는 힘을 찬양했지만 그 고통 앞에서 무너졌던 그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강한 사람도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왜 나를 이렇게까지 책망해야 하지? 우리는 무너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조차 삶의 일부입니다. 의지가 꺾인 날에는 자기 비난이 아닌 자기 연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그런데 정말 자유로운 순간이 오면 우리는 뜻밖에도 지쳐버리곤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존재. 즉, 자유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짐이기도 한 거죠. 무기력한 오늘,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그 많은 선택 앞에서 너무 오래 책임져 왔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무기력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모든 걸 떠맡고 싶지 않아라는
내면의 외침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내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신호. 그렇다면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 무너지고 때때로 멈추는 존재니까요. 우리는 늘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 더 많은 인정, 더 깊은 사랑,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죠.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욕망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무기력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삶을 고통의 연속이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말했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되며 행복은 일시적인 욕망의 충족일 뿐이다. 그래서 그는 욕망하지 않는 삶, 즉 금욕을 통해 무기력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현실 속 우리에게 모든 욕망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죠. 하지만 적어도 욕망이 사라졌을 때의 공허함은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를 더 이상 탓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에요. 욕망하지 않는 상태도 이상한 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지 내 안의 욕망이 쉬고 싶은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의 무기력함을 잠시 내려다보세요. 그 속엔 삶에 대한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누워도 이 질문이 마음에 남습니다. 일어나야 하는 이유도,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도, 사람을 만나야 할 필요도 모두 희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기력이라는 이름의 안개 속에 잠겨요. 카미는 이걸 부조리라 불렀어요. 삶에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 하지만 그에 답하지 않는 세계. 그 사이의 충돌이 바로 부조리죠. 그리고 무기력은 이 부조리함을 직면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카미는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 왜냐면 삶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공허한 무기력함은 의미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삶이 내게 의미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은 삶이 나에게 넌 왜 살아가고 있어? 라고 묻는 방식입니다. 이 질문은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당신의 침묵 속에도 그 의미는 조용히 싹트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무기력한 자신을 게으르다고 느낍니다. 난 왜 이렇게 의욕이 없지? 다른 사람은 다 잘만 사는데. 그 비교 속에서 스스로가 점점 더 작아지죠. 하지만 정말 무기력은 게으름일까요? 게으름은 의도적인 회피에 가까워요. 하지만 무기력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진 것. 그건 단순한 나태가 아니라 삶의 무게가 너무 컸다는 신호예요. 한때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지 못한 병이다. 무기력은 그 절망과도 닮아 있어요. 움직이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고 살아가고 싶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이 절망은 자기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결코 게으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하게 삶을 고민한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경계선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지금 삶의 무게를 너무 많이 지고 있던 것뿐이에요. 게으름이 아니라 진지함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무기력은 삶이 나에게 너무 깊게 다가온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싶은 날, 우리 몸은 은근하게 자기만의 언어로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좀 쉬자. 계속 달리기만 하니까 아파. 멈추지 않으면 내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어. 현대 철학과 심리학에서 몸과 마음은 하나의 전체로 여겨져요. 마음의 상처는 몸으로 표현되고 몸의 피로는 마음에 번지죠. 무기력은 어쩌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라요. 너무 오래
괜찮은 척을 했고 너무 자주 해야만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왔죠. 그렇게 한계가 다가오면 몸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의욕을 꺼버리고 움직임을 멈추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고장난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은 회복을 위한 본능입니다. 기계처럼 달려온 삶에 대한 몸의 저항이자 요청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억지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쉼의 언어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다정하게.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왜 이렇게 아무 노력도 못하고 있지? 하나도 해낸 게 없는데 이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도 되는 걸까? 자책은 끝도 없이 밀려오고 무기력한 나는 점점 더 쪼그라들어요. 하지만 정말 노력하지 못하는 나는 틀린 걸까요? 루소는 말했어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 쇠사슬은 사회의 기준일 수도 있고 타인의 기대일 수도 있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노력은 늘 외부에서 정한 것들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지. 이건 기본이지. 그 수많은 잣대에 우리는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이 해왔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미 너무 애써왔고 너무 오래 견뎌왔기에 지금은 잠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력은 멈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 돌봄도, 감정의 정리도,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노력의 다른 얼굴이에요. 오늘 당신이 노력하지 못했다면 그건 그냥 당신의 존재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는 열정을 찬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라. 도전을 멈추지 말라. 끊임없이 성장하라. 이 말들은 한때 우리를 자극했고 움직이게 했고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말들 뒤에 우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무기력은 열정이 없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불타오르기를 강요받은 사람들의 고단함입니다. 나도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말 뒤에는 소진된 심장과 바싹 마른 의지가 숨어 있어요. 한나 아렌트는 말했어요. 현대인은 노동에 쫓기며 존재의 감각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일하기 위해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지? 삶의 질문은 점점 희미해지고 남는 건 의무감과 피로뿐이죠. 이 시대의 무기력은 열정 없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열정을 너무 오래 짊어진 자의 흔들림입니다. 그러니 지금 불타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열정을 잃은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에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돼요. 이상하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아. 화도 안 나고 기대도 없어. 그 어떤 감정도 내게 머물지 않는 느낌.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마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정서적 둔감화라고 불러요.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 속에서 몸과 마음이 감정을 잠궈버리는 현상. 무기력은 그 마비의 끝에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레비나스는 말했어요. 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감정을 회복한다. 감정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언제나 누군가와 부딪히고 어딘가와 스쳐야만 깨어나는 것이니까요. 지금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무언가를 억눌러 온 거예요. 마음이 탈진한 상태죠. 슬퍼할 힘조차, 기뻐할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을 만큼. 그럴 땐 억지로 기뻐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그저 조용히 그 감정 없는 내면을 안아주세요. 그 안에도 분명 조용히 떨고 있는, 살아있는 나가 있어요. 나는 왜 살아야 하지? 아무도 묻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모든 게 반복되는 하루, 기계처럼 흘러가는 시간, 텅 빈 마음. 그럴 때 이 질문은 속삭이죠.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톨스토이도 말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답할 수 없다면 삶의 모든 의욕이 사라진다. 삶의 의미는 밥을 먹는 이유보다도, 일을 하는 이유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그리고 무기력은 바로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 때 고요히 찾아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삶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만 사라지는 것일까요? 비트겐슈타인은 말했어요. 삶의 의미는 삶 속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말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일 수 있다고. 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은 당신이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건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미를 아직 모른다고 해서 삶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저 지금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길 위에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해봤어요. 공부도 해보고, 일도 해보고, 운동도 하고, 심지어 취미도 가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것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해요. 하고 나면 허무하고, 이루고 나면 텅 비어 있어요. 이럴 땐 결핍이 아니라 포화가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은 선택지,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자크라캉은 말했어요.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조차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배운 것이고 그들이 좋다고 한 것에 우리는 따라 웃고 따라 달립니다. 그러니 만족하지 못하는 건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진짜 욕망이 아직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당장 찾으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세요. 내 안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때까지. 그때 비로소 조용한 충동처럼 작고 사소한 원하는 것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예요. SNS를 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발전하고 성공하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나는 그 자리에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왠지 세상에서 혼자만 정체된 느낌, 멈춘 시계가 된 듯한 기분. 에리 프롬은 말했어요. 비교는 사랑의 반대다. 그리고 그 비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망가뜨려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에 있지? 그 질문 속에는 이미 스스로를 깎아내린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누구도 모든 순간을 타인에게 보여줄 수 없어요. 우리가 보는 건 그들의 결과일 뿐, 고요한 눈물과 좌절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으니까요. 지금 당신이 느끼는 뒤처짐은 아직 꽃피지 않은 씨앗의 고요함이에요. 계절마다 피는 시간이 다르듯 당신에게도 당신만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정체는 멈춤이 아니라 깊어지는 중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끔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럴 땐 이래야 하고 저럴 땐 저래야 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지켜보고 비판하고 의심해요. 그럴수록 나라는 존재가 점점 무거워지고 나는 마치 나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져요.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어요. 지옥은 타인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내 시선이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고 그 시선으로 나를 감시하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 되어야만 하는 나가 됩니다. 무기력은 종종 나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되어 완벽해야 하고 흠 없어야 하고 늘 발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 강박. 하지만 진짜 자유는 그 모든 해야 한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데 있어요. 그냥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무기력한 감정을 조금씩 누그러뜨립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걸 이겨냈고 너무 많은 걸 안고 왔어요. 이제는 그 무거운 나라는 짐을 살며시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몸이 무겁고 마음도 따라 가라앉아요. 할 일은 쌓였지만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고 세상과 나 사이에 두꺼운 유리창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럴 땐 나를 비난하기 쉬워요. 왜 이렇게 게으르지? 정신 차려야지.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한나 아렌트는 말했어요. 활동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지만 침묵과 멈춤도 존재의 일부다. 지금의 무기력함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잠시 멈추어야 한다고 말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언제나 달릴 수는 없으니까요. 숨도, 걸음도 가끔은 멈춰야 계속 갈 수 있어요. 무기력한 날은 삶이 잠시 쉬어가는 쉼표 같은 날이에요. 그 쉼표가 없으면 음악도, 삶도 망가져요. 그러니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지금도 존재만으로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감정을 극복하려 해요. 슬픔은 털어내야 하고, 불안은 없애야 하고, 무기력은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감정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어요. 마음의 평온은 쾌락이 아닌 고통의 부재에서 온다. 무기력함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과 함께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강력한 회복이에요. 감정은 파도예요. 오고 머물고 그리고 결국은 떠나요. 무기력함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그 감정을 거부하지 않고 조용히 안아줄 수 있다면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휘감는 거센 바람이 되지 않을 거예요. 무기력한 날들 속에서 조금은 부드럽게 자신을 대하는 연습.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괜찮은 사람이 되려 애써왔어요. 항상 밝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지만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롤랑 바르트는 말했어요. 나를 설명하려 들지 않는 순간 비로소 나는 자유롭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설명하고 증명하고 이해받으려 해요. 그러다 지친 나를 비난하고 무기력한 나를 숨기고 슬픈 나를 외면하죠. 하지만 당신은요,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괜찮지 않아도, 흐릿하고 조금은 망가져 있어도 진짜 사랑은 상태가 아닌 존재를 껴안는 거예요. 무기력한 당신도, 불안한 당신도, 지금 이 순간의 당신도 그 자체로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무기력이라는 감정도 당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 속에서도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 시선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줄 거예요.